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회 1번 문제부터 풀이합니다. 앞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작업의 위험 요인 또는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그죠? 시험에서 불안전한 행동을 적으시오 했다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만 적으시고요. 작업의 위험 요인을 적으시오라고 했다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전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답을 적으셔야 되니까요.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움직이는 컨베이어에서 파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머리 위로 장비가 이 파지를 찝어가는 크레인의 장비가 머리 위로 지나간다. 그죠? 우리 작업자 머리 위로는요, 이게 화물은 지나가서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파지를 옮기는 작업하고 있고요. 파지를 옮기던 중에 파지가 작업자에게 떨어지며 작업자가 다치는 영상인데요. 작업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위험 요인. 일단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자가 안전한 발판 없이 만약에 움직이고 있는 컨베이어 위에서 이 위에 올라가서 파지를 골라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영상 확인하시고요. 안전한 작업 발판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영상에서 보인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하였다. 자, 인양 중인 화물은 작업자 머리 위로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크레인 운전자의 불안전 행동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3가지죠. 그래서 위험 요인 3가지 적어라 해도 이렇게 3가지 해도 괜찮겠죠. 작업자가 안전모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 또는 안전한 작업 발판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 3번째는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하였다. 화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화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 그대로 적으시고요. 아닌 경우는 어떤 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호장치 명칭은 별표 3개죠. 화면에서는 컨베이어, 사출 성형기, 휴대용 영삭기에 방호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방호장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건너가는 기계 위로 건너가야 될 때 건널다리 설치된 모습이죠. 그래서 1번은 건널다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삭기에도요, 덮개가 설치된 모습이 보이고, 사출 성형기도 현재, 덮개 설치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2번은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또 신출 문제인 것 같네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인화성 물질 저장 탱크에 부착된 설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설비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일단 설비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러한 그림입니다. 인화성 물질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밸브가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밸브가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화성 물질 저장 탱크고요. 자, 요 밸브는 바로 통기 밸브죠, 그죠? 통기 밸브는 통기관, 통기 밸브 전후단에는 차단 밸브 설치하면 안 된다 했는데요. 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통기 밸브는 배기 밸브다라고도 하고요. 브레설 밸브, 그래서 숨 쉬는 밸브인데요. 탱크 내의 압력하고 대기압이 같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도 안의 압력은 2개 있는데요. 외부에서 4개만큼의 압력이 주어진다면 이 탱크 서서히 안으로, 그죠?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반대로 외부 압력은 하나밖에 없는데 대기압은 내부의 압력이 너무 많다면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 때문에 또 파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대기압하고 탱크 내의 압력을 같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통기 밸브, 대기 밸브,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기되면서 압력을 평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설치된 설비는 바로 통기 밸브. 통기 설비해도 되고요. 통기관, 통기 밸브다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읽고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라 했는데요. 정상 운전 시에 대기압 탱크 내부가 뭐 되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요. 진공 또는 가압. 너무 압력이 가압되거나 또는 압력이 없어서 진공되지 않도록, 그래야 대기압과 내부 압력이 평행을 이루겠죠. 그죠?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압력이 더해지는 가압, 압력이 없어지는 진공이나 가압이 되지 않도록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은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건물 옥상 변전실 부근에서 공놀이한다. 자, 변전실은 위험구역이죠. 공놀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주변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안전표지판이 현재 없을 수도 있고요. 있지만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3가지 적으셔야 했습니다. 화면 설명을 보니까요. 공이 변전실 울타리 안쪽에 변압기 충전부에 떨어졌다. 이 말은 변전실 울타리가 있는데 떨어져서 공을 줍기 위해 근로자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출입문이 잠금 장치가 안 되었다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공을 꺼내다가 감전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전실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합니다. 두 번째, 감전이 된다는 건 전기가 흐르는 부위에 공이 떨어진 건데요. 전원 차단 확인 후에 공을 제거하고요. 세 번째는 위험구역에서 하필 공놀이 할 필요 없죠. 변전실 주변에 안전표지판 부착합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 또는 전기 위험 이런 안전표지판 부착하고요. 이렇게 3가지가 더 적극적입니다. 가지수를 더 적어라 할 때만 작업자에게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출입구에 잠금 장치한다. 전원 차단 확인 후에 공을 제거한다. 변전실 주변에 안전 표지판을 부착한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은 지하에 위치한 폐수 처리조의 슬러지 처리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가 종사할 때 밀폐 공간 복원 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3가지 적어라. 법규 내용이죠. 요거는 동영상과 무관한 암기형인데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앞에서도 나왔죠. 법규의 내용이라 별표 2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로그램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작업자들이 우리 사업장 안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 방안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밀폐 공간 안에 지식이나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여기는 중독되는 위험물을 취급한다. 여기는 질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번째, 이게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해야 됩니다. 또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요. 밀폐 공간 위치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해서 관리 방안 세우고, 그러면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2가지 되겠죠. 요거에 대하여 교육 훈련하자.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안법에 의하여 요거 추가했습니다. 위험물을 다루는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다음에 이 2가지만 해당됩니다. 자, 실험실에서 황산 취급 중에 용기를 깨트려 황산이 바닥에 흐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영상과 무관하게 암기형입니다. 암기형 문제, 그죠? 위험물을 다루는 바닥은 산안법에서는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라. 위험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침투성 재료 사용해야 되고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라. 이 2가지만 산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가지 되겠습니다. 사출 성형기 굉장히 출제 잘 되는 기계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 성형기 작동 중 기계가 멈추자 안을 들여다보며 금형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근데 제거하다가 손에 끼이는 사고가 아니고요. 이번은 감전으로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합니다. 안전작업 방법, 동종재해 예방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요.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 제거한다. 또는 우리가 차단하지 않았더라도요. 인터록 장치가 있었다면 기계가 멈추었을 때 전원이 차단되었겠죠. 자, 그래서 방호덮개를 개방하는 경우에 전원이 차단되는 요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연동장치,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그리고 3번째, 감전 우려가 있는 위험 부위는 사람 손이 닿지 못하게 덮개가 있는 게 좋겠죠. 자,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 덮개를 설치한다. 또는 위험 부위에 방호 덮개를 설치한다. 이때 방호 덮개는 게이트 가드인데요. 게이트 가드다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감전되었죠. 이물질 제거 시 전용 공구 또는 수공구를 사용한다. 이 중에 적으시면 됩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 제거한다. 연동장치,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예, 위험 부위 또는 감전 우려 있는 부위에 방호 덮개 설치한다. 이물질 제거 시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요거 기인물 적으라고 나왔었나요? 한번 볼까요? 안전 작업 방법만 적으셔야 했죠. 근데 참고로 기인물은 뭐냐면 사출 성형기 작업 때문에 감전되었으니까 사출 성형기입니다. 여기서 가해물을 적으시오. 가해물 적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전부 다 출제되었는데요. 가해물은 해를 입힌 물체, 신체가 접촉한 부분을 적으라 그랬죠. 현재는 금형에 접촉해서 감전되었다면 가해물 금형입니다. 그런데 물체에 접촉 없이 감전되었다면 유도되는 전기에 의한 감전이니까 전기가 가해물 됩니다. 자, 노즐에 접촉해서 감전되었다면 예, 가해물은 접촉한 노즐이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난간도 굉장히 출제 잘 되죠. 안전난간 설치 시 준수할 사항인데요. 질문에 답하시오 했고 설치 범위와 단위를 포함하여 적어라. 상세히 적으라는 겁니다. 그죠? 자, 화면에서 다의 높이는 얼마인가? 다가 뭐죠? 지금 발끝마기판이죠. 그죠? 요 발끝마기판의 높이를 물었는데요. 10cm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치 범위를 적어라 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해야 설치 범위죠.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요거 반드시 바닥면으로부터다 요거 넣어주시고요. 10cm 이상 더 높으면 좋다라는 뜻이죠. 라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라는 난간 기둥이죠. 우리가 난간 기둥은요. 지름이 2.7cm 이상 되는 금속재 파이프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2.7cm 이상이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필답형에 나오는 게 작업형에 나왔는데요. 깜빡 그새 필답형 치고 작업형까지 잊어버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작업자가 산업용 로봇 조작실에 들어가 로봇을 조작하는 장면 보여집니다.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교시한다라는 건 로봇에게 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속도는 얼마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일하라는 걸 일하는 절차를 입력합니다. 이때 로봇 불의의 작동이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자, 이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어라 했다. 그죠? 단, 그 밖의 사항은 제외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로봇에 대한 교시 등의 작업할 때 작업 지침에 포함할 사항이죠. 첫 번째는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가 됩니다. 2번째는 속도인데요. 매니퓰레이터다라는 건 로봇이 팔이에요. 팔을 움직이는 속도죠. 그래서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가 되고요. 2인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2인 이상일 때 신호하는 방법이고요.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 운전을 정지시킨 후
로봇을 재가동시킬 때 조치가 됩니다. 자,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자, 신호하는 방법, 이상 발견한 때의 조치, 재가동시킬 때의 조치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풀었고요. 2부 문제 넘어갑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은 필답형, 작업형 전부 다 별표 3개입니다. 군의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게차를 대표적으로요. 지게차, 군행, 운반차, 화물, 자동차, 지게차 기준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죠. 첫 번째 여기죠, 그죠? 짐을 싣는 하역장치고요. 들어올리는 건 유압장치입니다.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또는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기능이라고만 적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전석 부분, 그죠? 시동 걸고 조종해야 됩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세 번째, 일하기 위하여 바퀴에 펑크 없어야지 달려가죠, 그죠? 바퀴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앞에 불이죠. 전조등, 뒤에 후진할 때 후미등, 방향지시기. 자, 지게차는 경보장치예요. 빵빵하는 거하고 앞에 경운기와 경보등이 다 포함되었다 보면 되는데요. 군의 운반차는 맡은 일을 달려간다 생각하면 이 등은 가려지겠죠. 그래서 경음기다.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음기의 이상 유무고요. 자, 그 다음에 군의 운반차는 주유소 달려가지 못해요. 구내만 운반하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충전장치가 있는 충전식이다 그랬죠.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 포함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5개 적어라 잘 안 나오죠? 3가지 적어라. 공통 3가지만 기억해도 되겠다, 그죠? 하역장치, 유압장치, 제동장치, 조종장치, 바퀴 3가지고요.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운기 이상 유무 정도까지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2번에요. 아파트 창틀에서 2명의 작업자가 발판 설치 작업합니다. 한 작업자가 발판을 건네주고 다른 작업자가 설치하려고 이렇게 발판 건네주니까 설치하려고 이동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변에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고요. 작업자가 밟고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함께 떨어집니다. 이 사고에서 추락의 원인을 3가지 적어라. 일단은 추락의 원인은요. 첫 번째 설치해야 되는 건 추락 방호망이죠. 방호망. 그 다음에 안전 난간. 그 다음에 안전한 작업 발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설치하는 시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작업자는요. 안전대 착용. 요거를 무조건 옆에 적어두시고 연필로 적어두시고 영상을 보면 됩니다. 영상에 되지 않은 거 적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대 미착용. 착용하였으나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체결이라고 적으시고요. 추락방호망이 없다면 추락방호망 미설치, 불량하다면 불량하시면 되고요. 안전난간 없다면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불량. 작업발판 없다면 작업발판은 보통 없는 경우 없으니까요. 불량이다 하시고요. 요거는 가지수 부족할 때만 넣으세요. 정리정돈이 불량해서 걸려 넘어졌다면 주변 정리정돈 불량. 5개를 적어두시고 영상에서 부족하고 안 되어 있는 것만 골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 방호장치 별표 3개짜리죠.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 적으시오. 암기형입니다. 영상과 무관해요. 그죠? 자, 무관하게요. 크레인의 방호장치. 우리 양중기의 공통 방호장치 4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전주 발판에 올라서서 변압기의 볼트를 조이는 작업합니다. 일단은 전봇대의 좁은 발판에 작업자가 올라서서 작업하니까요. 이 발판이 불안전하죠. 그죠? 자, 재발생 형태를 적어라. 자, 요거는 영상 보셔야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전봇대 발판을 딛고 작업하고 있고요. 안전대 착용하고 있으나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는 면장갑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착용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재발생 혈태가 떨어짐인 거 보니까 이 좁은 발판에서 안전대 고정하지 않았다 떨어졌네요. 그죠? 떨어짐이고요. 작업 위험 요인 보겠습니다. 작업 발판이 불안하여 떨어짐 위험이 있다. 또는 전주 발판에 올라서서 작업에서 떨어짐 위험이 있다 적으셔도 되고요. 안전대를 했지만 전봇대 고정 안 했다. 그죠? 안전대를 전주에 고정하지 않아 그냥 고정하지 않아 해도 됩니다. 떨어짐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전주에서 전기 작업하는데 면장갑도 안 되죠. 그죠? 작업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요걸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봇대에서 작업한다면요. 지금 이렇게 작업 발판이 불안할 때는 안전대 중에 U자형이죠. 신체 이렇게 했으면 바로 거는 게 아니고요. 전봇대에서 돌려서 걸어주는 U자형 안전대 착용하고요. 안전모는 A, B, E형 그죠? 낙하비례, 추락, 감전까지 보호해야 되고요. 손에는 절연장갑 껴야 됩니다. 절연화 신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죠? 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전봇대 발판보다는 안전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하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전기가 흐르는 활선 작업이라면 전기가 흐르는 상태 작업이라면 활선 작업용 기구죠. 차량하고요. 이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화면에서 작업자는 컴퓨터 단말기 조작 작업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요. 작업자가 하루에 8시간 동안 영상에서 보여주는 컴퓨터 단말기 조작 작업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어떤 작업에 해당하는가? 무슨 작업이죠? 네, 근골격계 부담 작업입니다. 다른 건 암기 못해도요. 전부 다 2시간인데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마우스 조작하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이렇게 컴퓨터 입력하는 건 4시간이고 나머지 전부 2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키보드 입력 4시간, 나머지 2시간. 2시간 동안 4.5kg 한 손 쥐기, 2시간 동안 1kg 손가락 집어 옮기기, 2kg 손가락 쥐기, 10회 25kg, 25회 10kg을 무릎 아래, 2시간 분당 2회 4.5kg 들기, 2시간 시간당 10회 반복해서 충격 가하기. 조금 요약해봤습니다. 전부 다 못 외우면요. 요 정도라도 요거는 문장 적으시오보다 숫자 비우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 이상이면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할 때 얼마, 3년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해야 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 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 요인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유해 요인 조사는 어떤 걸 조사하는가 보겠습니다.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에 상황하고요.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하는 조건, 그 다음에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최근 들어 작업형에는요, 기사도 그렇고 산업기사도 그렇고 법규의 문제가 신규로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1일 작업을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괄호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 유해 요인 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합니까? 자, 3년이죠. 그죠? 신설되는 사업장은요. 신설 일로부터 1년이다라고 했죠.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승강기 컨트롤 패널 점검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작업자가 감전을 당한 원인을 한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자는 컨트롤 패널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감전당합니다. 자, 우리가요, 정전 작업할 때는 전원 차단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잔류 전환을 방전해서 전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죠.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는 검전기로 정전되었나 확인해야 됐다. 그죠? 현재는 검전기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 게 아니고요. 차단하고 바로 손대다가 감전되었다는 건 잔류 전하에 의한 감전이죠.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지 않았다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차단하고 검전기로 조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러고도 감전이 되었다면 이거는 유도 전류죠. 주변에서 전기가 유도되어서 감전된 거겠죠. 그거하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가스 용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 위험 요인 또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두 가지 적으셔야 했습니다. 자, 작업자는요, 맨 얼굴과 면 장갑 잘못되었다, 그죠? 용접할 때는 용접용 보안면, 안전장갑 착용해야 되죠. 끼고 용접 작업 중이고요. 용접 중에 줄이 짧아 줄을 잡아당기는데 호스가 뽑혔다라는 건 호스를 완전히 조여주는 조임 장치 없었다, 그죠? 산소가 누설되며 불꽃이 튄다는 건 주변에 불꽃이 튄다는 것도 불꽃을 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죠? 작업장 바닥에는 철판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정리정돈도 안 된 모습인데요. 항상 정리정돈 분량보다는 적극적인 거 먼저, 그죠? 호스가 뽑혔기 때문에요. 호스 접속부의 조인 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아 호스가 뽑히며 가스가 누설되었다. 너무 길면 호스의 접속부의 조인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가스가 누설되었다. 또는 가스 누설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자, 그렇지만 기억나신다면 정확하게 보호구 적어주시면 좋아요. 용접용 보안면,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는 착용하지 않아 화상 위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좋습니다. 추가로 더 적으라고 한다면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넘어짐 등의 사고 우려 있다. 요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갑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별표 3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 뚫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에 관리 감독자가 점검한다, 안전관리자가 점검한다. 요거 누가 한다는 건 생략해도 됩니다. 점검해야 할 사항.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건 작업 시작 전 점검이죠. 암기형 문제니까요. 영상과 무관합니다. 자, 우리가 프레스는요. 첫 번째는 무슨 기능이다? 멈추도록 하는 스탑 기능, 그죠? 기계 전체가 멈춰도 되고요. 내려오던 슬라이드가 멈춰도 손이 협착 끼지 않겠죠, 그죠? 자, 스탑하는 기계를 다 모으자 그랬습니다.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고요.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 두 개 합쳐서 스탑 기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프레스 방호장치 종류가 많았죠. 요 방호장치 기능이다, 그죠? 당의 방호장치의 기능. 그리고 프레스는 슬라이드고요. 전단기는 칼날이죠. 위험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방지 기구가 있다, 그죠?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는 방호장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금형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스에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위험 부분인 금형을 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크랭크 쭉, 플라휠, 슬라이드, 연결봉, 연결나사, 볼트 풀림 유무, 연결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고요. 프레스가 아니란 전단기는 칼날하고 테이블이 평행해야 합니다.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죠. 기억하기 쉬운 게 스탑하는 기능,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방호장치죠. 방호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그 다음에 금형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이것도 암기형 영상과 무관합니다. 특수화학 설비 내부에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3가지 적으라 했다. 그죠? 3가지 적으라 했을 때는요. 첫 번째 계측장치, 두 번째 자동경보장치, 세 번째 긴급 차단 장치까지 먼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4가지 적으라 할 때만 예비 동력원 포함하시고요. 참고로 특수화학설비의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계측 장치를 3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가 답이 되겠죠.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2회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신출 문제가 몇 개 되지 않았죠?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